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위인전을 많이 읽는 이유는 위인들의 삶을 반추하여 위인들의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삶이 담긴 책을 보면 위인들의 성공 배경, 비결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 한 권에 위대한 위인들의 피와 땀을 담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부분도 있겠죠.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그런 위인들의 성장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위인전에는 단 몇 줄로 소개된 행간에 숨어있는, 하지만 독자들은 궁금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저명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EBS에서 특별기획으로 방송되었던 김영수의 사기와 21세기의 명강사이자 현자들의 평생공부법의 저자이신 김영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그러게요. 하셨어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시죠? 전남 영광입니다. 거기는 날씨가 요즘 뭐 좀 선선한가요? 아침 저녁으로. 아, 근데 또 가을비가 워낙 많이 내려서요. 네네. 오늘하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아유, 네. 또 저희 자리를 빌려주시려고 이렇게 와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위인들의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부, 이제 학습이란 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라는 게 그 예전에 그 도울 김용 선생이 나왔던 그 저도 지식이 제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하는 건데 공부라는 뜻이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 저는 뭐 공부보다 네네. 우리 학습이니 공부니 이거보다 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부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문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도 듣고 있고 이제 학부모들도 되게 듣고 이제 있고 공부는 이제 무시무시해서 중국말로는 쿵푸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무술을 연마하는 것도 예. 공부가 되겠고 학습하게 되면 배우고 익힌다. 예, 예, 그런 예. 뜻이잖아요. 예, 근데 예. 학문하게 되면은 좀 더 생각할 여지가 많은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학문이면 배우고 묻고. 묻는다. 예, 예.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이라면은 쌍방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이제 학문이고 예. 오늘 우리 이야기도 아마 이런 묻는 거 아.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학문으로 부르자.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학문으로 이제부터 한번 통일해서 우리 섞어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공부의 진짜 의미, 그러니까 공부라는 말보다 학문, 배우고 묻는다. 그게 이제 어때 공부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거, 공부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계속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전 지구적으로 본다면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류가 처음에는 이제 뭔가를 학습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네네.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배우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익숙하게 익혀야 되니까 네네. 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추상적인 부분에 관한 뭐 해와 달이, 그다음에 전체 움직임, 뭐 계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나 학습보다는 한 단계 위가 학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목적은 공부의 목적은 학문의 성숙도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냐. 왜 뒤에 물을 묻지 않냐. 뭘 물어보느냐, 내가 어디에 의문을 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장차 무엇을 하고 싶으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목적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학문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뭘 배우고 뭘 묻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되고 그게 제 미래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방법이 나와야 되죠. 네, 방법이 관건이죠. 그런데 이 방법을 누가 마련해 주느냐? 학문하는 사람 당사자가 어렸을 때부터 방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문을 하더라도 배우지 않고서는 질문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배움은 그러면 학문이니까 어려서부터 천재들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의문을 던져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게 첫 번째는 이제 가정이 되겠죠,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공부해라, 너 뭐하니? 이게 아니라 성적 위주의 몇 점 맞아와라, 네. 1등해라. 궁금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 첫 번째 교육장이 이제
가정이 되겠죠. 아, 그죠? 가정에서도 그 학문이라는 단어를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부모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막연한 공부 이거보다는 자식의 장래 나아가서는 뭐 사회적인 책임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자식의 흥미, 그다음에 취미, 그다음에 장기, 장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자꾸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여행을 보내거나 이런 그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요즘처럼 도서관도 잘 발달돼 있고 맞아요. 또 각종 시설에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모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자식 교육에 일단 1차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죠. 세 번째는 사회가 되겠고 그다음에 크게는 국가의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뒷받침이 가능한가라는 부분.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만이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그 질문을 풀 수 있어야지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질문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거나 그건 몰라도 돼라든지 그냥 외워라든지 이런 방식 하게 되면은 호기심이 사라지죠. 제가 늘 즐겨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네네. 호기심이 사라지면 지성도 사라지는 법이다. 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셨던 말씀이 진짜 제가 굉장히 뭐 인문학적으로는 짧은데 되게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다 관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호기심이라는 걸 키워주면 그게 너의 미래가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 뜻이었군요. 지금 얘기 듣다.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더 저도 궁금한 게 그 학문에서 그 배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정이나 뭐 학교나 사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궁극적으로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갖추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국가가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부모로 하여금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막 쫓기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복지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막연하게 자기 건강을 케어하는 이런 육체적 복지보다 네네. 정신적 복지도 네네.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 전에 제가 여쭈었는데 이제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책 많이 읽으시니까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이제 오늘 뭐 독서에 관한 책이나 공부에 관한 책을 읽으면 공부하면서 독서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게 먼저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꾸 독서를 책만 읽고 뭔가를 배우고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익힌다로만 생각하는데 공부라는 게 학문이라는 게 꼭 책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 예를 들어서 통쾌한 시간 죽이기용 영화를 그렇죠. 본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정서적으로 차분한 성격 같으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풀어야지 이게 글자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읽을 수 없죠. 맞아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화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답답하셔가지고 공부해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선생님 같은 분도 안 된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또는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가서 운동했지. 그렇죠. 그거 성적 올린다고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성적 위주의 교육 방식이 일단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건 아주 절박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편중된 여기에 점수가 과다하게 부과돼 있는 교육 시스템도 바꿔야 되겠다. 뭐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교과목 가운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서슴지 않고 음악 미술 체육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역사라고 생각하시죠. 건강한 뭐 육신에 건전한 정신, 그다음에 감상할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깊이 있는 공부를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 그냥 강요식으로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신도 피폐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데 이제 심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차라리 나가서 뛰어서 운동하면은 그래도 나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청소년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유혹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죠. 쪽으로 가게 되면 정신 건강도 결국 해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시기에
교과목은 음악미술체육이 가장 우선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이 살아야 될 시기에는 뭐 진짜 직장을 한 대여섯 번 바꿔야 되고 이런 시기인데 평생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이제 음악미술체육에서도 가질 수 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게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제 중국 고전 전문가로 이제 되게 저명하신데요. 너무 유명하시죠. 그런데 이제 과거의 그 공부법들이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공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문학가들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보다 컨텐츠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저희보다 더 적은 컨텐츠지만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하는데 과거의 공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단순하죠. 그러니까 되게 책도 그러니까 오거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레 다섯 수레 뭐 이런 거 읽었는데 제가 참고서 다 읽진 않았지만 오거서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훨씬 깊이 있으세요. 그 이제 두 가지 루트밖에 없습니다. 크게 봐서는 공부나 학문이라는 방면에 있어서 두 가지. 하나는 책이죠, 그죠? 네네. 두 번째는 경험의 전수죠. 전수?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서?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옛날 분들은 스승을 중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경험이라든지 스승의 학문적인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수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정신적인 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되게 차원이 나눠져서 교육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책에 대해서 또는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책 하나를 통해서 사상 하나를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깨친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신기해요. 것들, 그죠? 그래서 주역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미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이진법 같은 음양 사상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현대과학에서 주역이라든지 묵자라든지 이런 책에서 나오는 과학적인 이론들을 다 활용해서 지금 인공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SNS 뭐 그다음에 우리 무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의 원리들을 고전에서 찾아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이죠. 처음 알았습니다. 네, 생각이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공부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심사입니다. 심사라는 게 뭘까요? 깊을 심자 생각사자.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한번 보시게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학교 갔다 오면은 또 시멘트 여기 스튜디오처럼 둘러싸여 있는 시멘트로 둘러싸여 있는 학원 또 교실에서 그렇죠. 사교육 그러니까 철이 바뀌는지 뭐 지금이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르잖아요. 냉방 시설 잘 돼 있죠. 뭐 난방 시설 잘 돼 있죠. 그러니까 계절감을 몰라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자연을 몸으로 느낀다? 당연하죠. 예.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것들을 늘 바깥에 나가면 보이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단풍이 들고 눈이 오고 하는 추위가 오고 하는 이런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철이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철이 난다. 철 바뀌는 걸 제대로 봐야지 철이 나잖아.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철든다라고 하는 그 철이 네, 그 철이 그 계절을 뜻한다. 그래서 철이 들기 위해서는 자연 어렵네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때는 단순했죠. 간단하죠. 왜냐하면 책 보고 생각하는 거 외에는 나가면은 전부 다 접할 수 있는 게 자연의 변화를 접하게 돼요. 그게 심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깊이 있게 생각돼. 왜 오늘 아침 몇 달 전에 봤던 저 나뭇잎이 파란색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뀐다든지. 그렇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네. 빨간색으로 되면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뭐 이슬과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데 지식으로 배우지만 직접 눈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한참 공부할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석박사를. 그러면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조깅한다고 이제 나오면은 네네. 그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봄 지나고 여름 지나는 사이에 저 멀리 산을 보면은 산이 점점 저 앞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나뭇잎 색깔이 짙어지잖아. 그러면은 거리감이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아주 간단한 변화를부터 시작해가지고 깊이 있는 변화를 자꾸 추구를 하다 보면은 또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심사가 되는군요. 그렇죠. 우주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대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즘 같으면 그죠. 그렇죠. 그것도 몰라 이런 세상. 그렇죠.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은
굳이 내가 문 밖을 나가지 않고 세상 밖에 안 나가도 세상의 변화의 원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런 깊이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책을 통한 교육과 지식의 결합이 됨으로써 그게 사색이 들어가면서 원리를 깨친다는 거죠. 그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생각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가 지나면은 사실은 책을 예. 많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100권을 읽었다고 해서 100권을 모두 다 담아두면은 그렇죠. 음식에 100가지 음식을 먹고 터지죠. 100끼를 먹고 네. 소화를 못 시키고 배출을 못하는 그렇죠, 거하고 똑같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 쓸데없는 거는 쓸모없는 거는 이제 걸러서 내서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뭔가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산의 그 어떤 거리감을 말씀하실 때 저는 딱 저게 우리 동네에서 한 400m 떨어지겠네 이러고 생각을 멈춰버리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그걸 보면서 짙어지니까 가까워지는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가 나의 미래를 방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쓰신 책을 보면 이제 위인들, 그러니까 위대한 진짜 성인들이죠. 중국의 뭐 이런 분들의 이제 인생사를 보면 그들의 공부법을 통해서도 그들의 인생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그거죠. 그런 자연의 변화, 그다음에 스승, 그다음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들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학문할 것인가라는 건 각자 개성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방법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책을 본 거죠, 그분들은. 그렇죠. 같은 책을 예를 들어서 육아 같으면 사서삼경밖에 더 보겠어요, 그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입신 출세하려면 과거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과거 시험 과목이 딱 그걸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 지금 사법고시하고 똑같은 거죠, 고시하고.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 없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도덕을 체득할 것이냐는 그렇죠. 건 세상을 위해서 쓸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책임감이 달라지고 결국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목적도 달라지고 그 목적이 달라지면 이 사람의 삶도 달라지죠. 생애도. 그렇죠. 네. 그럼 청소년들도 그런 방법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수학을 배워서 이제 맞추기를 바라고 대학 입시라는 큰 목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책을 보면서 내가 이 수학 문제 하나 풀어서 내가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네 하면 그 공부를 대하는 자세도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자세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결국은 습관인데요. 습관이 이제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것이 꼭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으로 구별할 수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식이 해방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무슨 뜻인가요? 뭘 알고 싶으면 단순 지식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깊이 있는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기초가 되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이미 해방됐어요. 그렇죠. 네이버에만 물어봐도 저희가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이미 지식백과를 통해서 다 그 부분들은 심지어 조금만 어학에 관심을 가지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지식까지도 다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베이스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문제는 그 해방된 지식을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뭔가라는 방법과 길을 찾아주는 것이 이제 급선무죠. 옛날에는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 영화관을 직접 찾아가야 되고 그게 사실 행사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디오가 나오면서부터 조금 달라졌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더 간단하고 단순해졌죠. 이런 문명의 이기와 과학의 발달을 학습과 연결시켜서 학문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주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이제는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어떤 많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것인가. 그렇죠. 그걸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도 세상 변화와 과학 발전 변화에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저도 이렇게 좀 더 어렸을 때는 영화 보러 가는 게 행사였는데 지금은 영화가 그렇게 귀하지 않네요. 예전만큼. 근데 이제는 이제 영화 패턴도 달라졌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감동도 중요하지만은 기타 상품들 관련된 상품들 맞습니다. PPL이라고 하죠. 오래간만에 나가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갖는 이런 것들. 흥미 위주의 오락 위주의. 그다음에 피규어들이라든지 캐릭터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음. 그 안에서 요즘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뭐 웬만한 영화들은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음. 지식과 새로운 방법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배우는 설명을 것들이 하죠.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책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 아까 음. 굳이 책 읽는 거 힘드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화가 좋으면 만화책을 보면 되고 저는 영화가 좋으면 영화를 봐라. 그런데 사상과 철학과 깊이를 농축시킬 수 있는 것은 텍스트만한 게 없다. 책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지력과 지혜와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책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강요해서 독서를 강요해서 영원히 그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죠. 가만히 취미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아이가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또 뭐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관련된 책을 부모가 하나 둘씩 사 놓는 거죠. 놔줘 보는 맞아요. 거죠. 예. 맞아요. 책상에 슬그머니 갖다 놔준다든지 뭐 어제 그렇죠. 보고 온 영화와 영화하고 관계되어 관련된 있는 거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지 않을까, 언젠가는 책을 잡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주셨던 말씀을 하면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홍수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거를 좀 감별할 수 있고 거기에 빠져들기보다는 접하기 전에 내가 철학을 갖는 게 훨씬 더 어떤 자기 진로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 꿈을 찾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네.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전 네네. 이런 부분들을 슬그머니 하나씩 껴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냥 아이한테 공부하라 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흥미에 맞춰 그리고 어떤 진짜 정보를 좀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하게 하는 게 좋다. 음악을 감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음악을 듣다 보면은 네네. 우리 청소년들이 저 무슨 음악이에요?라고 딱 흥미를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림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게 어떤 음악이다. 그리고 음악가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관련된 음악을 또 들려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 음악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장르가 어떤 장르냐에 따라서 또 관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책을 찾더라고요. 네. 오늘 저 선생님께서 해주신 뭐 방송을 딱 정리하면 그냥 학문이네요. 그렇죠. 내가 알고 질문을 하는 게 내 관심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좀 선별해서 정보도 좀 주고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다가가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좋을 것 되게 같아요. 배움은 네네. 자기 주도 학습을 요즘 강조하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스스로 배우면은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자기 주도 학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문이 돼야 되는 거죠.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묻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것, 자문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탐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스스로에게 계속 여기만 빠지게 되면 스스로에게 묻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잘 빠지면 철학자로 가지만 그저 철학가로 그렇죠. 가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울할 자기 것 같아요. 세계에 갇히는 거죠. 네, 예. 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오늘 방송으로 말씀해 주신 김영수 선생님의 그 학문이란 단어 꼭 아이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공부라고 하면 시험을 위한 공부만 생각을 했는데요. 어렵고 피하고 싶고 하기 싫은 공부가 우리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닙니다. 세상을 알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공부가 된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바르게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